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또 한 번 순위 싸움의 요동을 쳤는데요. 네. 이번 프리뷰에 빅매치가 있는 관계로 저희가 10라운드 리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라운드인지 10라운드인지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저희도 헷갈리고 엄청 헷갈려. 저 편집팀도 가끔씩 실수를 하더라고요. 10라운드 맞죠? 맞습니다. 네, 10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수협 대 강원 경기. 수협이 극적인 역전승 성공했습니다. 손FC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손FC 이날 벤치에 이영재, 한승규가 가세하면서 베스트 전력을 사실상 구축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가 중요했어요, 사실. 이 베스트 전력을 낸 첫 번째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지 못할 경우 우리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전반은 강원에 말렸습니다. 강원은 확실히 선수비 후역습 체제 자리 잡았고요. 수비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던 공격이 인재 역습 과정이 확실히 간결하고 빨라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김대현을 어떻게 쓰냐? 좋았을 때 이 토트넘 손흥민처럼. 그러니까 볼을 잡으면 볼을 탈취한 뒤에 바로 김대현 어디 있냐 보고 거기다 뿌려버려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첫 번째 골 장면에서 물론 조유민 선수의 헤딩 미스가 좀 아쉽긴 했지만 과정이나 마무리 대단히 좋았고 네. 예, 김대현 선수는 확실히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손FC는 이제 공을 압도적으로 점유했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하지만 아직 팀으로서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렸는데 물론 이제 무릴로가 골대를 맞는 장면 저는 그렇게 골대 맞고 나면 오랜만에 봤거든요. 예, 운이 따르지 않은 장면도 있었지만 이날도 강원 수비를 감안하면 후반전에 저는 이제 다른 현장에 있었는데 대전 이랜드전을 보고 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랬거든요. 맞아요. 후반 제가 볼 때 이게 이 경기의 가장 결정적 포인트인데 후반 12분이었죠. 이영재가 패스 미스를 해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김동현이 무인지경에서 슈팅을 날리는데 이게 벗어나요. 이거 올해 뭐 실축이다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야쿠브급 미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 예. 경기 후에 이제 김동현 통화해보니까 이거 안 들어가고 될 것 같은데 생각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손FC가 어쨌든 이영재, 한승규 교체 투입하고 공격 전환이 눈에 띄게 매끄러워졌고 결국 득점도 이 두 선수에게 나옵니다. 손FC는 김승준의 동점골 이후 라스트에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한승규의 결승골로 이어지면서 극장승을 거두고 탈골치에 성공합니다. 네. 강원은 후반 경기력이 좀 눈에 띄게 떨어졌거든요. 예, 어쨌든 아쉽게도 6경기 무패 행진 마감했습니다. 볼만찬 선정 KOM 누굽니까? 김승준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력만으로 뽑은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김승준이 최근에 보여주지 않은 집중력, 의지를 좀 보여준 골, 특히 이 첫 골 장면에서는 굉장히 그게 돋보였었는데 사실 김도균 감독이 김승준 선수를 대리하면서 주변에 걱정이 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승준이 잘 안다, 잘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시즌 개막하고 좀 경기력 있는 태도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김 감독 입장에서도 지난 FA컵을 앞두고부터 이제 야, 너 마지막 기회 될 수 있어라는 이야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날 그 기회를 잘 잡았고요. 김승준이 살면 이제 투톱 혹은 쓰리톱에서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잖아요. 네. 공격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활한 김승준 이날의 KOM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서울과 대구전입니다. 대구가 1대0 이겼습니다. 네. 서울 입장에서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5연패고요. 이날 경기만 봐도 슈팅수 14대 11, 점유 시간도 41분 대 22분. 네. 기록을 보면 서울이 승점을 땄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였는데 졌습니다. 이게 소위 분위기라는 건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이 이상하리만치 한꺼번에 부상자가 나왔는데 이럴 땐 버텨주거나 막힌 혀를 뚫어주는 베테랑의 구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울 상황이 어려울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더 어린 선수가 나타납니다. 어릴수록 실력이 없다는 얘기.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수 한 번만 알 수 있죠. 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근데 김진성, 강성진, 이인규, 정한민, 2000년대 전후생이 점점 출전 시간 늘어나는데 이날은 2001년생 공격수인 권성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써야 했습니다가 좀 정확할 것 같은데요. 나상호, 팔로세비치가 이 선에서 흔들 수는 있어도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를 지난 한 달 동안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반전 카드가 필요했는데 권성윤에게 어떤 조커 역할을 맡긴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성윤이 움직임 나쁘지 않았고 찬스도 만들긴 했지만 찬스 만든 것과 결실을 짓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내부적으로도 그러더라고요. 경기는 잘하고 주도는 하는데 골이 안 나온다. 예, 너무 축구계에서 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 정도로 경기가 잘 안 풀린다는 점을 조금 꼬집은 겁니다. 유망주가 거의 유망주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유망주가 터지냐 안 터지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은바페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팬들 사이에 로또라고도 좀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수원은 로또가 터진 것 같고 서울은 아직 좀 더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 박진석 감독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그럴 같다. 것 같아요. 예, 기자회견에서도 5월에나 주력들이 돌아온다는 말했거든요. 어떤 애달픔 같은 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너무 서울 얘기만 했는데 대구는 4경기 만에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전반 29분에
에드가가 감격의 골, 감격의 골.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김진혁 패스가 넘어진 상태에서 공이 굴러왔어요. 맞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빨리 일어날 줄 몰랐어. 엄마가 뭐밥 먹어 그럴 때도 그렇게 빨리 안 일어나잖아. 벌떡 일어나서 골을 넣는 걸 보고, 정말 골을 넣고 싶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세징야는 사실 출전이 힘들다고 봤는데, 감독도 얘기했잖아요. 본인 의지로 출전을 좀 자처했다. 그리고 결승골 장면에서는 긴 대각선 레이저 패스로 어떤 시발점 역할을 했거든요. 교체로 나갈 때까지는 날카로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KOM 누구로 선정하셨습니까? 에드가도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래도 김진혁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김진혁이 돌아오면 에너지가 확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저희 모임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한 명이 왔는데도 갑자기 분위기가 사는. 그러니까 싸워주기도 잘 싸워주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늘 등장해요. 신기해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공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본인을. 어시스트도 했죠. 김진혁을 보면서 서울에 필요한 게 수비수가 다 떠나서 김진혁 같은 공격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김천 경기 보고 왔는데 박동진 선수 굉장히 그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동진 오면은 분위기 좋아질 수 있죠. 네. 세 번째 경기는 인천 대 제주전. 제주가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 제주가 주민규의 득점포와 함께 완벽히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 제주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어요.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팀 전체가 탄력을 받았는데 올해도 이제 그런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가 이제 공격과 수비 밸런스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전방에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김영욱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주민규라는 확실한 스코어러가 가세하면서 그 간극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 사실 측면은 아직 좀 약하거든요. 지난 시즌 공민의 이동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찾지 못하는데 제루서 어쨌든 좋아지고 있고요. 이날 류승우 플레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좀 해법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드필드랑 수비 라인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날 3대0 승리 굉장한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부스터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남길 감독도 모처럼 진짜 해맑게 웃더라고요. 한방 웃음을. 이렇게 하고. 인천 큰일 났어요. 초반 좋았던 경기를 완전히 사라졌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지금 인천에서는 3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아마 수비 불안을 넘기 위해서 3백 카드를 쓴 것 같은데 이날도 무너졌어요. 사실 오반석, 김광석이 스피드가 좋았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다른 한 축이 필요한데 델브리치 자체가 너무 느리거든요. 게다가 이제 좌우 윙백, 사실 3백의 핵심은 좌우 윙백인데 여기서 흔들리면서 실점 내줬습니다. 첫 골 장면 잘 보면은 다 여기서부터 무너진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또 3백이 될 때 허리 4명이, 그러니까 3-4-3 시스템에서는 4명이 블록 형성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 위치를 얼마나 잘 지키냐가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공격에서도 지금 아길라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 모습 사라진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고 김현 플레이 나쁘지 않지만 역시 득점력에 대한 약점이 있거든요. 인천이 모처럼 초반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바꾸나 했는데 정확히 지금 예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수비는 더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년 여름 보강을 통해서 반전을 노렸는데 사실 올해 만약에 쓸 돈도 사실 없지만 돈을 쓴다고 해도 지금 문제한 뭐 이런 자리 군입대 선수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점을 쌓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너무 처져 있다는 점에서 조성환 감독의 반전 카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KOM 누굽니까? 주민규 하겠습니다. 네. 안현범, 이창민 이 세 명이 지금 제주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민규 선수 지난 아마 리뷰에서 저희가 꼽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폼이 좋습니다. 4경기 5골. 누구를 만나도 지금 골을 넣을 것 같고요. 최근 폼만 놓고 본다면 국가대표 승선해야 되는데 물론 벤투 감독이 뽑을 리는 없겠죠. 그 정도로 엄청난 활약이고요. 지금 솔로 플레이도 할 수 있고요.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가장 포인트 주어진 게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포항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창 기자가 맞췄죠? 포항은 연승 흐름을 잘 탄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의 단독 주연은 펠리페였습니다. 펠리페가 체구가 큰데 수비수들을 굉장히 잘 괴롭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정상 컨디션을 찾은 이후로 거의 매 경기 수비수들과 작은 트러블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날 관건도 그거였습니다. 펠리페가 견제를 이겨내고 득점을 하든 아니면 다른 공격 찬스를 만들 것이냐, 뭐 아니면 뭐 성남 수비진이 지난 라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포항 수비진도 펠리페를 영리하게 틀어 막을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 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판정이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포항이 이날 21개의 파울을 범했거든요. 광주의 2배 가까운 수치인데 그중 대다수가 펠리페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중 마크를 하면서 권한규, 전민광, 이광준 등등이 돌아가며 파울로 움직임을 차단했는데 그중 몇몇 상황은 약간 정도가 지나친 것처럼 보였지만 경고는 이날 통틀어서 한 장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반 9분 권한규가 펠리페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그 장면에서 경고가 나왔는데 이 광주 입장에서 너무 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냐면 이게 이 정도 했는데 파울 안 주네. 약간 어느 정도의 허락을 좀 한 거거든요, 주심이.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성남도 그렇지만 포항도 펠리페를 어쨌든 간 뭐 막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과열 양상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뭐 그렇죠. 부딪히고. 기준점을 마련해 준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를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축구를 하는 건지 동네 뭐 축구에서 싸움을 하는 건지라고 생각 들 정도로 뭐 너무 펠리페만 비춰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객관적인 거 맞습니까? 아니 저는 좀 재밌는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패스 축구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심판이 멈추고 뭐 제재하고 경합하고 이런 상황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좀 지루하더라고요. 이 경기가 무슨 테마인지도 좀 모르겠고 거기다가 이제 후반 14분에 타쉬가 알렉스와 경합 상황에서 페널티 얻으면서 득점을 왔잖아요, 페널티로. 이 상황도 광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항 입장도 당연히 펠리페 막으려면 어느 정도 거칠게 해줘야 되고. 맞아요. 펠리페 동작 자체가 약간 공격적인 게 맞아요.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좀 내가 수비수라면 아플 것 같긴 해. 예, 팔꿈치를 툭툭 치고 그리고 박지수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심판도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그런 감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맞아요. 좀 느낌은 있습니다. 콜에 대한 기준보다는 운영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았던 맞아요. 경기. 정확합니다. 예,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포항이 어쨌거나 잘 버텼죠. 그리고 펠리페 사실상 들어가는 골이었어요. 펠리페가 세레머니까지 하려고 이러고 가고 있는데 야. 강현무가 탁 쳐냈습니다. 진짜 K리그 역사에 남을 세이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네. 이제 다른 기자들이랑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다가 연맹 인스타에 올라온 거 이제 그걸 다시 또 봤는데 와, 정말 말이 안 되는 세이브. 진짜 동물이죠. 네, 동물적인 감각으로 쳐냈고 그 포함해서 8개 선방을 하면서 이날 최고의 활약을 했고 이거 포항 결론적으로 2연승을 달리면서 그룹 A로 재진입했고요. 광주는 2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KOM 뽑아볼까요? 일단 강현무를 안 뽑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8개 선방도 했지만 찾아보니까 포항이 리그 12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를 그래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0대0은 있었지만 무실점 승리는 없었다. 이 점이 감독도 좀 높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강현무가 사실 정줄을 넣는 경기가 한두 경기씩 있는데 네. 완전히 각성한 날은 진짜 슈퍼 세이브 많이 하거든요. 네. 이날은 진짜 초각성한 초샤이아인. 승점을 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와, 그 세이브는 지금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네. 자, 5번째 경기 만 기자가 다녀왔죠. 수원과 울산의 경기. 와, 이 경기 결과를 보고 굉장히 많은 팬들 전주에 있었거든요. 다들 뭐야 이러고 봤었는데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수원이 전북 도와주네 이러더라고요. 예, 수원이 3대 완승 거뒀습니다. 일단 뭐 박건하 감독과 홍명보 감독 친한 사이인데 하필이면 또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90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강현무랑 이름 비슷한 강현묵 슈퍼 진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1년생인데 상대 미드필더진 뭐 윤빛가람 원두집 박호 기세에 안 밀렸습니다. 실력도 뒤처지는 느낌 주지 않았고요. 후반 1분에는 흘러나온 공을 강력한 슛으로 추가골 만들고 어떤 예전에 박은익요 세레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떠올리면서 세레머니까지 하는. 아, 그렇구나. 원래 세레머니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취소가 취소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유까지 부렸고 후반 24분에는 정상빈의 쐐기골까지 도우면서 프로 데뷔 이래 가히 최고의 경기를 했습니다. 제가 동계 때 강현묵 그 현장에서 만나고 왔거든요. 거제에서 만나고 왔는데 그때는 인터뷰 끝나고 빨리 방에 가서 FM 해야 된다고. 귀엽게 생겼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고등학생 같았어요. 제가 네. 고2 때 네. 유스 챔피언십에서 강현묵 선수 인터뷰한 기억이 있어요. 기억 있어요? 고2 와, 때. 그때 더 어렸구나. 네, 그죠. 그때랑 똑같죠, 얼굴이 근데. 그렇죠, 똑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이 선수가 쉴 때도 축구하는구나. 축구 소년인가 이런 거 느꼈는데 한 살 어리잖아요, 정상민이. 네. 근데 정상민이 먼저 빵 터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좀 자극을 받아서 슈팅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어우, 진짜 잘 때렸어요. 네, 그 효과가 지금 드러나는 것 같고 공교롭게도 세 골 모두 메탄 유스 출신 김건희, 강현묵 그리고 정상빈 네. 이렇게 득점을 하면서 메탄 코인을 탔다. 팬들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원이 지금까지 그 김태환도 있잖아요. 이 경기에는 또 박대원도 있고 여러모로 메탄 출신들의 조금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두 신성 기량과 존재감을 알았을 텐데 이 정도였나 아마 싶었을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좀 경기 후 했던 인상적인 말이 좋은 선수들이 있다면 모든 면에서 나왔어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호화 스쿼드라고 불리는 울산 선수들이 상대 뉴스의 기세가 뭐 높건 뭐 세트피스 선제골을 먹건 어쨌거나 경기를 잘 풀어갔어야 된다는데 말린 거죠. 그렇죠. 여러모로 좀 말렸던 경기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원에서
탈압박이 전혀 안 됐습니다. 예, 이동준, 김민성 투입하는 시점이 울산의 진짜 축구가 시작된다. 이건 이제 팬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박건아 감독도 당연히 모를 리 없었고 그에 맞춰서 윙백들을 고무줄처럼 위로 보냈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좀 약속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적절하게 차단하니까 이동준은 사실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모로 조금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그런 경기라고 좀 결과적으로 좀 보이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서 아마 홍명보 감독은 부임 이래 최악의 경기를 좀 펼쳤고요. 이게 전북전에 어떤 식으로든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홍명호 감독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대표팀 시절에도 4-2-3-1 하나만 거의 썼었거든요. 맞아요. 변수 변화 없었죠. 예, 여기 울산에 와서도 사실 전술적인 변화 거의 플랜 A로만 지금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저도 전북전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자, KOM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맹기 MOM이기도 한데 김건희로 하겠습니다. 아, 예, 헤더로 포문을 열었고 역습 상황에선 사실 정상빈이랑 둘이 상대 수비 한 5명 정도를 달고 뛸 정도로 굉장히 좀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제리치가 들어갈 군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제리치의 능력을 떠나서 김건희랑 정상빈이랑 같이 달려야지 이 팀이 사는 맞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좀 그 케미가 되게 돋보이는 게 또 메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끔찍히 챙기나 봐요, 동생들을.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도 강현묵도 건희 형이 춤추라 해서 춤췄다 그러고 정상빈도 형이 많이 도와줬다고 밥을 하고 많이 사나 보다. 그렇기도 하고 뭔가 성격이 되게 동생들을 좀 이끄는 리더, 약간 공격수들의 리더 같은 좀 느낌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은 또 이제 득점까지 해주면서 김건희가 아주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지금 김건희가 득점한 3경기에서 4승 중 3승 따냈거든요. 네네. 네, 앞으로 김건희가 꾸준히 득점해주길 바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창 기자가 다녀온 전북 성남전. 이거 쫄깃쫄깃했습니다. 전북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다.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김상식 감독 경기 전 선발 명단에 많은 변화 줬습니다. 최영준, 이주용, 이용 아예 뺐고요. 김보경, 일류첸코, 구스타보, 김민혁 다 벤치에 출발했습니다. 네. 대신 김승대 원톱에 쿠니모토, 류재문 등이 나섰는데 두 가지 노림수였어요. 울산전 앞두고 부분 로테이션을 했던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높이보다는 침투로 성남을 공략하겠다. 이거였는데 사실 두 번째 노림수는 잘 안 통했어요. 현장에서 본 성남 수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김남일 감독의 디테일한 준비가 좋았는데 일단 리차드 센터백을 두고 후방에서 이제 내려갔다가 일루첸코 들어가자 그냥 바로 마상원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차드 수비형 미드필더 올리고 그러면서 일루첸코를 마상원이 터프하게 대인 마크를 하고 리차드가 측면 쪽에 적극 지원하면서 일루첸코를 향하는 크로스를 막아버리겠다고 했는데 모조리 막아냈습니다. 전북은 전반 31분 첫 슈팅. 이것도 프리킥이었어요. 이걸 했을 정도로 말렸고요. 전북도 성남한테는 쉽지 않겠다 했는데 후반 29분 박용지 선수의 백패스 미스 하나가 네. 딱 유일한 이날 경기 실수였는데 전북이 대단한 거는 이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일루첸코가 가로채서 내줬고 한교원의 득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정말 강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실수, 결국 축구는 실수의 경기잖아요. 이 실수를 놓치지 않고 한 번의 기회로 결과를 만드는 것. 왜 전북이 5연패에 도전하는 팀인지 명확히 보여준 장면이었고요. 어쨌든 전북 이날 승리로 울산과 승점 차를 벌렸고 사실 전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남, 울산, 강원으로 이어지는 이 3연전을 김상식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날 승리로 분수령을 넘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성남은 패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장점 유감없이 보여줬고 뮬리치가 있었다면 전북을 조금 더 괴롭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성남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아까운 경기였다 싶습니다. 네. KOM 누굽니까? 한교원 하겠습니다. 예, 이날 결승골 넣었는데 경기 내내 성남 수비에 막힌 전북의 유일한 활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도 스프린트를 안 멈춰요. 그러니까 역습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저 뒤에 있었는데 오면 감장 앞에 있어. 예,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4골이나 넣었습니다. 네. 전북이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포지션에 비해 측면이 좀 부족하잖아요. 매경 기복 없는 활약을 펼치는 한교원의 활약 때문에 이 약점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올 시즌 한교원이 골을 넣고 이 전화 세레머니 하신 대로 하잖아요. 이게 가족들에게 작년에 많이 다쳐서 올해 안 다치고 끝나고 전화할게 라고 뜻이래요. 예, 우리 다치지 않고. 아빠들 다 알잖아요. 네. 한교원이 다치지 않고 전화를 많이 할수록 전북이 5연패에 다가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소름 돋았습니다. 네, 이어 11라운드 프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진짜 저희가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이거 떼서 해야 되는데 네. 예, 지금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넣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우승 경쟁의 분수령이 될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 펼쳐지는데요. 말 나온 김에 이 경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일 울산 월드컵 경기 중에서 펼쳐지는 시즌 첫 맞대결인데요. 사실 울산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경기가 됐습니다. 이날 전북이 이기면 승점 9점 차. 사실 초반 순위 싸움 우승 경쟁이 싱거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만약 울산이 승리하면은
흐름도 타고 승점차도 줄이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일단 울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전북전과 수원전 승점 3점은 어차피 같잖아요. 이런 마운드로 수원전에 어쨌든 주력을 대거 투입했고 승점차 유지 혹은 추격도 중요하지만 뭐 3연승 내달리는 상황에서 연승 행진 이어가는 것도 분위기상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홍 그렇죠. 감독이. 네. 그런데 울산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과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전 이걸 좀 얘기하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비를 못 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과 재작년 김도훈 전 감독 시절에 쭉 봐온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전임 감독은 그걸 하지 못해서 결국은 우승을 2번 놓쳤잖아요. 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울산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무게감 있는 감독을 좀 데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원전에서 패한 뒤 고백이 할 때는 약간은 제3자가 좀 울산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처럼 좀 들렸습니다. 예, 그 고비를 넘어야 하는 거는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홍명보 감독 본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선수들이 전북전에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하다고 하는 대목에서 뭐지?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 약간 삼자처럼. 네, 삼자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좀 끌고 가겠다는 느낌을 좀 주지 않아서 좀 의아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결국은 이제 감독은 전북전 궁금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첫 현대가 더비를 어떻게 치를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한 경기로 기대치가 떡상할 수도 있고 떡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만약 이거 잡으면은 지금까지 했던 평가가 김상식 감독에 대한 평가도 바뀔 수 있고 홍명보 네. 감독에 대한 평가도 바뀔 수 있어요. 수원전이 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상대가 좀 전반은 버렸다. 네. 좀 여유를 부리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청용 빼고는 부상자가 없어서 사실상의 풀 스쿼드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청용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네, 길어집니다. 네. 예, 성향상 전임 감독과 달리 큰 경기라고 해서 큰 폭의 변화를 주거나 전술을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경기 무게감 고려할 때는 22세 카드, 수원전에서 2장 다 썼는데 처음에 김민준, 강윤구 중에 아마도 김민준 먼저 쓰고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그냥 후반에 쓰거나 안 쓰거나 하면서 김인성 또는 이동준을 먼저 투입해서 초반부터 좀 몰아붙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전북 패턴을 보면 전반에 힘 비축했다가 후반에 몰아 쓰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경기는 양 팀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힘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전북 상황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 입장에서는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 일단 먼저 분위기부터 보면은 성남전 승리로 이제 4연승으로 분위기를 제대로 탔죠. 인천전 완승, 그다음에 성남전 신승. 그러니까 김상식 감독이 이날 경기 굉장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천전 대승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자칫 흐트러지지 않을까였는데 신승을 거뒀다는 건 어느 상황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위닝 멘탈티가 제대로 구단에 흘러넘치고 있다. 원래 있었던 팀이지만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고요. 전력으로 보면 완전체입니다. 김상식 감독 높이 평가는 쿠니모토 성남전에 선발 출전해서 예열했죠. 최영준 많이 뛰었는데 쉬었어요. 이용, 이주영, 김민혁, 구스타보 휴식을 취했습니다. 일루첸코, 김보경, 바로우도 교체로 나섰기 때문에 네. 부담을 덜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교원 정도의 체력이 약간 걸리는 정도지 이를 제외하면 거의 개막 후 가장 좋은 상태에서 울산을 만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여기에 무엇보다 이제 전북은 지난 시즌 결과를 통해서 울산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김상식 감독도 그렇고 성남전 인터뷰에 나섰던 한교원도 이를 숨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까 전에 큰 그림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전북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전북은 이 경기에까지 완벽한 흐름을 위해서 성남전에서도 가장 좋은,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로테이션을 돌린 게 성남을 잡기 위한 더 좋은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좋은 전력, 여기 자신감까지 더한 상황에서 울산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좀 전북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승부처는 어디가 될까요? 저부터 하면은 네. 일단 좀 전북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아까도 뭐 얘기했던 뭐 힘을 얻다 주느냐인데 맞불을 넣으면 울산도 할만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근데 점유를 좀 주더라도 틀어막고 힘으로 누른다? 이러면 전북이 절대 우세거든요.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은데 김상식 감독이 부임 후 화공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속도를 높여서 풀어가는 것보다는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두고 힘으로 누르는 그러니까 과거 최강희 스타일로의 회기가 포인트거든요. 울산이 가장 까다로운 형태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울산이 사실 이걸 우려를 하고 작정하고 잠그더라도 지난 수원전에서 느껴졌지만 김기불투이스의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북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어쨌든 전북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측면에서 볼을 넘어야 되는데 성남이 힌트를 좀 줬어요. 측면은 확실히 막았거든요. 리차드를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울산이 바로 한교훈, 이주용, 이용이 그 뒤에 설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4명 측면전을 어떻게 막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잘 막으면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잘 막고 역습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웠는데 울산은 이동준, 김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도 충분히 노려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원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울산은 밸런스 측면에서 약간 변화를 준다면 중원에 좀 변화를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전과 같은 원두재, 윤빛, 박호, 쓰리미들로 나섰을 때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게임상으로는 좋은데 실제로는 윤빛, 박호가 버텨주는 유형 또는 뭐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서 쉽게 탈압박을 허용을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준다면 아마 신영미 카드가 좀 유력하겠죠. 제가 신현민 선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네. 홍명보 감독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고비를 못 넘는 습관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팀에는 뭐 볼을 잘 차는 유형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사실 심리적으로나 혹은 뭐 정신적으로 좀 이끌어줄 선수가 필요한데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 가장 그 부분에 안타까워하더래요. 다 그냥 자기가 잘하는 선수밖에 없다. 근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카드가 누구냐? 신영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전북 그 동계 때도 인터뷰해 보면 신영민에 대한 경계심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다 알고 있어요. 이승기가 어디로 넘어지는지, 그렇지. 네, 어디로 패스하는지. 그렇다 보니까 신영민이 나선다면 좀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몇 년을 같이 했는데. 그렇죠. 네. 네. 그 전북은 조금 사실 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최영준을 수미로 박아둘 것 같긴 한데 그 앞에 이승기, 쿠니를 세울지, 김보경을 먼저 내세울지,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최영준, 류재문, 투볼란치를 세울지, 아니면 백승호를 먼저 세울지. 진짜 옵션이 많다. 그 카드가 많아서 사실 예측을 하고 싶어도 좀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안에서 어쨌든 조합을 찾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했던 패턴대로 초반부터 뭐 몰아치거나 이런 것보다는 초반에 좀 안정적으로 하고 중원에 좀 힘을 주고 후반에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 더 투입해서 변화를 좀 주는 쪽을 좀 택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예측 어려운 경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에 뭐 쓴소리 아닌 쓴소리 했는데 저는 그래도 비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원전 한 경기 결과로 속아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울산이 작정하고 버티면 비천을 뚫을 수 있는 선수 많지 않습니다. 비천우가 있구나. 네, 전북 하겠습니다. 전북. 네, 승부처에서 강한 전북의 힘이 네. 저는 무섭다고 봅니다. 네, 자, 나머지 경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좀 짧더라도 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일단 첫 경기는 21일 오후 7시 춘천에서 열리는 강원 광주전입니다. 네. 분위기 전환이 두 팀 모두 필요한데요. 강원 김병수 감독은 수비랑 미들은 좀 변화 안 주고 앞쪽을 좀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김대원 수협전에서 먼저 썼죠. 근데 김대원이 팀 내성 득점이 가장 많은데 선발 출전한 7경기에서 한 번밖에 팀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찾죠? 다 찾았죠, 일일이. 교체로 투입했을 땐 2승 1무. 오히려 교체로 나섰을 때 효과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후반 반전 카드로 쓰임새가 많다는 얘기고. 쪼커로. 네, 이날 경기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김대우 먼저 쓰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줄 것 같고 조재환은 부상으로 아마 이날 경기도 출전이 좀 어렵습니다. 광주는 큰 변화 없이 경기에 나설 예정인데요. 2연패 중이긴 한데 경기력이 아주 나쁘지 않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이스가 지금 뭐 도움도 올리고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득점은 아직 대입거리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 헤이스가 아마도 한 방을 해주기를 좀 바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예상하면은 제 올킬 이후에 폼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차피 3분의 1 확률이니까 저는 미친 척하고 광주승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21일 오후 7시 반 포항에서 열리는 포항 수협전입니다. 두 팀 모두 주축들이 돌아오면서 흐름을 탔어요. 포항 3연승, 수원FC는 첫 연승에 도전하는데요. 포항이 지난 광주에 사실 변칙으로 재미를 본 거거든요. 근데 이날은 타슈도 데뷔골을 받고 상대 전력을 감안하면 전공법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원FC는 이영재, 한승규가 출전 시간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세밀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비보다는 공격 싸움, 그리고 측면보다는 중앙 쪽 힘싸움이 될 공산이 큰 경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데요. 키 매치업은 저는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줄 이영재 그리고 크베시치로 보고요. 일단은 홈 이점이 있는 홈팀 포항의 근소한 우세 점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보는데요. 포항 공격이 생각보다 날카롭지 않다는 점 때문에 무승부를 찍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21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제주 서울전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업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선발 두세 자리 바꿨을 때 비슷한 전력 나오면 그 팀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맞는 얘기네. 지금 딱 제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만들어진 틀 안에서 뭐 김봉수가 나오든 김영욱이 나오든 어느 정도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안현범이 돌아오면서 측면 강해졌고 주민규 전방에서 날카롭고 특히 류승우가 약간은 좀 폼을 되찾는 게 아닐까. 두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서는 저는 그걸 좀 느꼈습니다. 서울은 5연패, 탈출구가 좀 필요한데요. 여건상 또 어린 선수들의 포텐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서울 팬들 얼마나 힘들까요? 네. 그러니까 기성용은 아무래도 이 경기까지 좀 힘들 것 같고
뭐 그런데 저는 좀 이 전체적 경기를 봤을 때는 득점이 없어서 그렇지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주민규만 어떻게 좀 잘 막는다면 저는 수비가 승점 1점 정도는 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득점 무승부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주민규를 틀어막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서울 수비가 주민규를 틀어막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제주의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명이 막아야 되는데. 네. 자, 네 번째 경기 같은 시간에 열리는 성남 인천전입니다. 전북에 패하긴 했지만 경기력 좋았고요. 뮬리치 공백 티가 났었는데 이 경기 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 입장에서는 정상 전력으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점. 근데 제가 볼 때 이 경기 포인트는 뭐냐? 성남이 인천을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나서진 않을 거거든요. 공격의 무게 중심을 둘 때 어떤 모습인지 보이는 게 재밌을 것 같고, 인천은 진짜 이날까지 못 이기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데 모우석 카드 꺼낼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오재석도 어쨌든 지난 경기 벤치에 앉았는데 이날 경기 복귀할 가능성 높거든요. 완전체로 나서기 때문에 이날 배수준 치고 나설 것 같은데 저는 무승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뮬란드, 뮬신, 뮬황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승! 마지막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펼쳐지는 대구 수원전이고요. 네. 아주 스피디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두 팀 모두 3-5-1 전술을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윙백들의 공격 가담, 그리고 역습으로 시원시원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정상미 투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좀 상황에서 이 투톱의 위력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정훈이 가세한 대구의 안정적인 수비가 어떻게 좀 위력을 발휘할지가 좀 관심사고, 수원의 공격이 좀 곡선이라면 대구의 공격은 조금 직선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세징야의 뭐 시원시원한 패스 드리블 슈팅, 김진혁의 나는 골만 보고 달려가 네, 이런 플레이, 그리고 에드가의 묵직한 한방 다 장착을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 좀 형님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수원의 어린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형님들이 수원 수비에 얼마나 부담을 줄지가 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레전드 중에 한 명이죠. 이병근 대구 감독이 빅보드에 와서 수원 울산전 직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메탄코인을 탄 수원전 해법을 찾았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저는 난타전 양상이 좀 그려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수비가 안정적인 수원의 근소 우세 점치겠습니다. 대팍에서 펼쳐지는 경기잖아요. 네.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도 말하느라 숨가쁠 정도인데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숨가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10라운드 리뷰, 11라운드 프리뷰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여유가 있었으면 더 완성도 있게 좀 맞아요. 해볼 텐데 다 3개로 나눠갖고 하고. 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11라운드 프리뷰도 조금 뭐 우리 팀 얘기 왜 이렇게 짧아질 수도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1라운드 리뷰 그리고 11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